안녕하세요. 하라마 소라 학교 가자 장애인에 대한 이해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6번째 시간에 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어서 학교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 있는 교남학교,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전체 정원수가 100명이고 한 학년을 뽑는데 6명을 뽑아요. 근데 이제 하람이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그때 워낙 많아서 8명까지도 뽑았어요. 선생님 한 분이서 8명을 갖다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8명을 케어를 갖다 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혼자서. 우리 아이들은 발달 상태도 다 다르고 또 인지 능력도 다 다르고 학습 능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서 8명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게 쉽지. 특수학교마저도 선생님도 부족하고 특수학교도 지금 없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기존에 있던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아이 검사가 1000명이었는데 7000명으로 늘리고 종합유치원이 1개였는데 17개로 늘리고 학교도 174개였는데 197교로 늘리고 이렇게 양쪽으로만 가고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한다면 제자리 걸음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1080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74교가 있어요. 6배 정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인구를 대비를 해도 한 3배가 많은 거예요. 일본이. 가까운 일본만 해도요. 유럽은 훨씬 더 그거보다 더 많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 114개에서 197교 정도면 한 23개 정도 늘어나는 건데 한 5년 안에 이 상태로 가는 거는 아이들이 그러면 통합학교를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이들을 통합학교로만 이렇게 보내면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하람이하고 소리하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제가 실패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갔다가 특수학교를 처음부터 지원을 했던 거예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아이가 통합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 상태인지 있는 상태인지 그것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통합학교를 보내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유럽은 또 어떨까? 유럽 같은 경우는요. 노르웨이나 이탈리아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여러 나라들은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르웨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특수학교가 한 개도 없어요. 특수학교가 없고요. 통합학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국가들은 한 1960년대부터 이 학교를 갖다가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회성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통합학교로 다 옮겨간 거예요. 특수학교에 있던 걸 다 통합학교. 제가 독일에 좀 예를 드릴게요. 독일을 왜 예를 들으냐면요. 독일은 정말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독일이 의외로 특수학교가 90%예요. 통합학교가 10%고요. 그러면 왜 독일은 특수학교가 90%고 왜 통합학교가 10%인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늦게 시작을 했어요. 1980년도에 특수학교를 그때부터 설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늦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강서구에 있는 서진학교가 생기면요. 18년 만에 한 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7년 동안 안 세워졌잖아요? 그럼 왜 그랬냐?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7년 동안 그럼 뭐 했냐? 우리 정부는요. 특수학교를 만들지 않고 그 전에는 17년 전에는 그래도 특수학교가 173개까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17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이유는 통합학교를 더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통합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수용 인원도 더 많고 학교가 일단 특수학교는 다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학교를 다 지어야 되지만 통합학교는 있는 학교에서 특수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통합학교를 다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학교를 갖다가 전혀 17년 동안 짓지 않으면서 그러면 교육이 발달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입시 제도도 많이 바뀌었죠. 수신이, 정신이 해서 지금 말 많죠. 이렇게 바뀌고 특수학교를 짓지 않고 통합학교를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비장애인 학생들도 입시 위주를 하다 보니까 인성교육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던 거고 특수학교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맞춤식 교육이 안 되고 그냥 학교에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오다 보니까는 장애인 인식이 그래서 훨씬 더 나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유럽은 어떻게 하냐? 제일 가장 안 돼 있는 독일의 통합학교의 이 10%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오세요.
뭐 인지나 언어나 물리나 음악 치료하는 사람, 미술 치료하는 사람을 갖다가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교육을 해줘요. 근데 그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줘야 돼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한테는 일부분만 돈을 받고요. 비장애인 아이들도 뭐 심리적인 거나 언어적인 거나 이런 게 불안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한 70유로 정도 주고 그 선생님들한테, 특수교사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아요. 다른 유럽은 뭐 노르웨이나 이탈리아, 스웨덴이나 이런 다른 더 잘 돼 있는 나라는 어떨까? 근데 그런 나라는요, 완전한 모든 체계가 학교 내, 통합학교 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질 않고 상주에 계세요.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각자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인지나 물리나 다 각자 이제 자기 분야에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상주에 계시는 거예요. 통합학교 내에서. 그래서 그 안에는 음악치료실, 인지치료실, 심리치료실, 수영장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수치료가 되고 물리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통합학교 내에서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특수학교를 그래서 점점 줄여나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가 더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이 특수학교를 더 짓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정책을 변환시켜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지도 않고 그냥 통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제 아이도 그래요. 그냥 학교에 가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 큰아이 같은 경우도, 작은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글도 제대로 몰라요. 6학년인데 숫자도 제대로 모르고요. 근데 그 아이를 앉혀놓고 그 몇 시간씩 그렇게 앉혀놓고, 도움반이라고 해서 특수반이 학교마다 있죠.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이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반이 이제 한두 1, 2교시 정도는 이제 선생님 재량에 따라, 원래 1교시인데 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한 교시 정도 더, 이렇게 2교시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못 있으면 뭐하냐. 나머지 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수업을 갖다가 애를 앉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 고문입니다. 고문. 그 장애 아동을 숫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아이를 갖다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가르치고 앉혀놓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상동행동도 보이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아이들도 있는 거죠. 힘드니까. 선진화된 유럽처럼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통합학교를 이렇게 가는 거는 정반대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정반대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 인식도 좋을 수도 없고요. 비장애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어울릴 수도 없고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 있어야지,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는 부작용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잘 돼 있는 선진화된 유럽의 이제 2014년에 국제동양 실태 보고서에 보면요, 6세에서 21세까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3%만이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나머지 97%는 통합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먼저 잘 맞춤식 교육이 제대로 잘 돼 있던 상황에 일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럽의 부모님들은요, 통합학교하고 비장애인 학교가 있으면 통합학교를 훨씬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돼요. 유럽 같은 유럽 비장애인 부모님들이 먼저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반에 우리 장애인 아이가 그 반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비장애인 부모님들 굉장히 싫어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유럽의 비장애인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 뭐냐면요, 관용과 배려를 배운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이의 인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비장애인 학교보다는 통합학교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년간 특수학교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있다가 통합만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초등학교만 통합을 늘려놨어요. 중고등학교는 통합학교가 또 없어요. 그래서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아예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특수학교가 훨씬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수학교가 다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눈높이, 눈 맞춤식 아이들 교육이 돼야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통합학교만 늘어나고 특수학교는 이렇게 주민 반대를 의해서
내 집 앞에는 특수학교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가 못 지어지고 통합만 늘어난다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1위잖아요. OECD 국가 중에는요, 나라들이 복지가 훨씬 잘 돼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그래서 세계 경제 2위가 된다고 한들 그게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일본이 그래서 그 예예요. 일본이 장애인 인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그 시설이나 시스템 면에서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근데요, 장애인 인식이 유럽보다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조금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런 독일도 특수학교가 90%가 아직 있고 통합학교가 10%인데 우리는 17년 동안 특수학교가 제로고 통합학교만 늘어난 거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합학교가 적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더 심한 거예요. 다른 유럽보다. 본인들도 느낀 거예요. 통합학교에 아이를 가르쳐 보니까 통합학교에서 아이가 훨씬 더 또 비장애인 아이들도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심리적인 거, 심리치료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그 시설도 좋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학급이 25명이면 이제 우리 장애인 아이가 들어가는 학급은 15명, 10명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환경이, 교육받는 환경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비장애인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만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합학교 반에 서로 더 먼저 들어가려고. 이건 경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정책을 만들어주신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방향을 갖다가 다시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수학교를 지어지는 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과 특수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협조를 해줘야만 이게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17년 동안 특수학교 다니는 장애인 학부모와 비장애인 학부모는 파벌이 있어요. 서로 잘 말도 대화도 안 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교육받으러 가는 곳에서 우리 교육받는 학부모들끼리 서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들끼리 거의 대화 안 합니다. 소수예요, 소수.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 이제 비장애인 부모님들 이렇게 학부모 회의 같은 게 전혀 참석도 할 수도 없고요. 껴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 시스템을 지금 당장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정책에서 양쪽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질적으로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질적으로 향상되려면 먼저 특수학교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유럽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통합학교가 비장애인 수가 60%예요. 그리고 장애인 수가 4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저희는 학교 한 몇 명 안 뽑죠. 우리 아이들 특수학교 들어가면요, 다 아이들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맞춤식 교육을 특수학교 내에서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먼저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증 아이들도 있고 경증 아이들도 있죠. 근데 한 6명을 갖다 선생님이 가르치면 혼자서 어떻게 6명을 가르치는 것도 벅찬 거예요. 한 3명의 특수교사 한 분 정도면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6명인데 지금 우리 교남학교만 말씀드리면 8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특수교사 한 분이에요. 과잉행동 보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신경이 더 쓸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눈높이식으로 맞춤식 교육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시스템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비장애인 사이에 그냥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장애인 사이에 비장애인이 들어온 격이 된 거예요. 학교 내 장애인 위주로 모든 시스템과 시설과 설비가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위주의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몇 명이 통합학교에 끼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통합학교를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교가 지금 더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독일도
독일도 특수학교가 90%가 아직 남아있는데 다른 유럽보다 20년이 늦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특수학교가 이렇게 17년간 전무하게 이렇게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학교 만들려면 이게 교육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전혀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특수학교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특수학교에 맞춤식 교육이 되고 그 아이들이 발전하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통합학교 내에서 그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선생님도 당연히 더 많이 뽑아야 되겠죠. 특수교사 선생님도요. 비율 자체가 틀리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아이들 학생이 60%, 장애인 학생이 4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장애인 복지나 다른 여러 가지 복지들도 잘 돼 있죠. 이렇게 잘 돼 있던 이유는요. 이 시설이 모든 게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수학교가 먼저 생겨졌고 그 특수학교에서 이제 통합학교로 넘어오면서 그 통합학교에 내서 모든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원동력이 됐고 비장애인 부모님들은 그래요. 통합학교가 비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육이 잘못되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뿐이 없고 개인주의로 갈 수뿐이 없거든요. 제가 조희영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전 지난 공청회 때도 저 보셨죠? 혹시 이 방송 보시면요. 지금 통합학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렇게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은 질적으로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래서 특수학교가 훨씬 더 많이 생겨나야 된다는 걸 꼭